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떨어지는 것도, 몸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받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이웃 때문에 속 끓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 혼자 사는 게 최고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혼자 사는 삶이 진짜 자유이고 행복이고 심지어 인생의 황금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주제로 혼자가 최고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장점, 노년기의 혼자가 왜 지혜로운 선택인지 실제 사례와 불교적 통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가 주는 첫 번째 자유, 마음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다가도 괜히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운 순간 말입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낫겠다. 사실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수많은 괴로움은 남에게 끊임없이 맞춰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 순간 그 짐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혼자의 첫 번째 해방입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혼자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곧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주는 두 번째 자유, 시간의 주인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내 시간이 늘 남에게 잘려나갑니다. 식사 시간도 맞춰야 하고, 약속 시간도 맞춰야 하고, 상대의 요구에 내 하루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순간 내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며 1시간을 보내든, 낮에 갑자기 산책을 나가든, 밤에 늦게까지 책을 읽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시간을 내 방식대로 쓰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늘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집에 얹혀 살며 손주를 돌보았지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늘 남의 집살이를 하는 것 같구나. 내 시간이 하나도 없구나.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조그마한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얼굴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마음이 편하다. 이제야 내 시간이 돌아왔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자유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곧 이어서 혼자 삶이 왜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주는 세 번째 자유,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함께 살면 자꾸 비교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나 보이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이런 비교는 결국 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 비교는 멈춥니다. 내 삶을 남의 잣대로 재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혼자라는 건 단순히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내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혼자가 두렵지 않고 당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혼자가 심리적으로 자유롭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그게 단순히 위안이 아닐까? 진짜 삶에 도움이 될까? 곧 이어서 혼자 삶이 왜 실제 생활 속에서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주는 네 번째 자유, 선택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같이 살다 보면 늘 이런 말이 오가지요. 오늘은 이걸 먹자. 나는 그게 싫은데. 그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소한 식사 하나에도 부딪히고 취향 차이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그런 갈등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김치를 먹고 싶으면 김치를 먹고, 저녁에 국수 한 그릇으로 끝내고 싶으면 그대로 끝내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 그 사소한 자유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혼자 먹는 밥이 더 쓸쓸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혼자 밥상은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오히려 음식의 맛이 또렷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느라 정신 팔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며 이 밥이 이렇게 고소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먹는 것도 수행이라고 합니다. 입안에서 우러나는 맛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순간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됩니다. 한 72세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 혼자 밥상 앞에 앉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작은 접시에 반찬을 정갈하게 담고 예쁜 그릇에 국을 담아 혼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하다.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 식탁을 정성스레 차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오히려 나를 더 아끼게 되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혼자 밥상을 외롭게 여기고 계십니까? 곧 말씀드릴 내용은 그 밥상이 어떻게 삶의 축복이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혼자가 주는 다섯 번째 자유, 마음의 휴식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을 써야 합니다.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말을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잘 챙기고 있나? 이렇게 끊임없이 상대를 의식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런 긴장이 풀립니다. 그 순간 마음은 진짜 휴식을 얻습니다. TV를 켜놓지 않고도, 라디오를 틀지 않고도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고요가 바로 혼자만의 특권입니다. 불교에서는 관관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 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외로움이구나.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이구나.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혼자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68세 남성은 은퇴 후 늘 모임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10분씩 고요히 앉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임보다 혼자가 더 좋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혼자가 주는 자유와 편안함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혼자 사는 게 심리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정말 생활 전체로 봐도 더 나은 선택일까? 바로 다음에서 혼자가 주는 생활의 실질적 이점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주는 6번째 자유, 갈등에서 벗어남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갈등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생활 습관 차이 때문에 마음이 뒤집히곤 하지요. 노년에 들어서면 체력은 줄고 예민함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갈등은 사라집니다. 누구와 다투지도 않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편안함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혼자가 어떻게 건강에까지 이로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주는 7번째 자유, 건강 회복입니다. 혼자 있으면 식사를 대충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챙겨야 하니 더 정성스럽게 차리게 됩니다. 또한 산책이나 운동도 상대의 일정에 맞출 필요 없이 내 리듬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이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을 더 잘 유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신호를 남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챙기기 때문이지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혼자는 나를 돌보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혼자가 주는 8번째 자유, 자기 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성장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남과 경쟁하며 성장했다면, 노년에는 내 안을 들여다보며 성숙해지는 성장입니다. 혼자 있을 때 지난 삶을 돌아보고 후회를 정리하고 희망을 새로 심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기도를 하며 내 안을 가꾸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혼자가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혼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번뇌에서 벗어난 자유, 해탈을 의미합니다. 혼자가 두려운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놓으면 혼자는 고독이 아니라 해탈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한 74세 어르신은 늘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자신을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혼자가 나를 살렸다. 이제 혼자가 최고인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삶은 마음의 해방이다. 혼자 삶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혼자 삶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회다. 혼자 삶은 갈등에서 벗어나고 건강을 지키고 성장을 이어가는 길이다. 불교적으로 혼자 삶은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서는 것, 곧 해탈의 지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정말 혼자 삶이 인간관계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게 답일까? 그 해답을 2번째 주제인 관계의 덫과 집착에서 벗어나기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우리를 소모시키는지,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지, 그리고 혼자 삶이
왜 해방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묶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배우자, 자녀, 이웃, 직장 동료. 평생을 관계라는 그물 안에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오지요. 사람이 힘들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 왜 그럴까요? 관계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와 실망, 비교와 갈등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큽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만큼 마음을 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세상은 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는 나의 기대를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섭섭함, 분노, 외로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런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클수록 배신감도 크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하면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왜 예전 같지 않지? 이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은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정말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한 68세 어르신은 늘 자녀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방문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바쁘다 보니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섭섭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 손에 쥐겠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루 루틴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글을 쓰고 밥을 차려 먹고 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제 혼자여도 충분하다. 관계는 또 다른 함정을 만듭니다. 바로 비교심입니다. 저 집은 손주들이 자주 오는데 나는 왜 안 올까? 저 사람은 모임에 나가는데 나는 왜 혼자 있지? 이 비교가 외로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혼자 삶의 가치를 깨달으면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내 삶은 내 방식으로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연은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흩어진다. 젊을 때는 직장이라는 조건, 같은 동네라는 조건, 자녀 학교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이가 들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 조건은 사라집니다. 그럼 관계도 자연스레 줄어드는 겁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다한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 오랜 친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 이런 불만이 쌓이면 기쁨보다 피로가 앞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점점 지치게 되지요.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은 관계에서 그렇게 쉽게 상처받는 걸까? 상처는 대부분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내 기대와 상대의 현실이 다를 때 상처가 됩니다. 문제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기대치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제일 깊고 오래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다 다르고 나와 똑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섭섭함도 줄어들고 집착도 줄어듭니다. 한 71세 어르신은 아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늘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바쁜 삶을 사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 뒤로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고 대신 스스로의 하루를 풍요롭게 채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더 자유롭다. 이웃을 보며 저 집은 손주들이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왜 아니지? 하고 비교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교심은 힘을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과 이별을 인연이라 말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만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헤어집니다. 이 단순한 법칙을 알면 억지로 사람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이 닿았다면 자연스레 흩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또 다른 자유가 됩니다. 노년이 되면 친구가 줄고 가족과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자녀 학교, 직장 동네라는 조건이 관계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건들이 사라지니 관계도 자연스레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유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관계가 줄어든 자리에 남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 바로 이 해답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친구는 떠나고 가족과의 만남은 드뭅니다. 처음엔 공허합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그 빈자리를 원망과 서운함으로 채우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나 자신과의 만남으로 채우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작은 루틴 만들기. 아침에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끓여 마시기. 저녁마다 감사 일기 쓰기. 둘째로 몸을 움직이기.
매일 20분 걷기, 가벼운 체조. 건강은 혼자 삶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셋째로 마음 돌보기. 명상, 기도, 경전 읽기.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혼자 삶을 지혜롭게 채워줍니다. 한 74세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집안이 너무 적막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꽃을 기다려주니 외롭지 않다. 또 한 70대 남성은 혼자 사는 시간이 두려웠지만 매일 경전을 필사하면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혼자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다. 내 안이 가득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은 인연 따라 오고 가지만 마음은 늘 나와 함께 있습니다. 혼자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을 벗으로 삼으면 외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착과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들어서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해방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허전함이 아닌 자유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마음은 해방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관계의 덫과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기쁨과 동시에 소모와 상처를 준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상처를 만든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찾아온다. 비교를 버리면 평온이 생긴다. 인연은 흩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혼자 삶은 공허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만남으로 채울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혼자 사는 삶이 정말 생활 전체에서 더 유리할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도 가능할까? 바로 그 답을 세 번째 주제인 혼자 삶의 실질적 장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달리는 우리의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혼자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여서 더 자유롭다. 나는 혼자여서 더 평온하다. 세 번째 주제인 혼자 삶의 실질적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실제 생활에서 왜 더 합리적이고 건강하며 편안한가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족과 함께 살 때는 늘 돈이 빠져나갑니다. 식사 비용, 생활비, 자녀와 손주를 챙기는 비용까지. 이게 다 어디로 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하지만 혼자 살면 경제 구조가 달라집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사고 내가 필요한 것만 쓰게 됩니다. 지출은 단순해지고 관리하기도 쉬워집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이 평균적으로 30% 이상 생활비를 절약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혼자 살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70대 남성은 자녀와 함께 살 때 늘 지출이 많았습니다. 손주 학원비, 외식비, 선물 비용까지. 하지만 은퇴 후 혼자 살기로 하면서 생활비를 철저히 조정했습니다.
매일 장을 보되 작은 양만 사고 냉장고를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옷도 꼭 필요한 몇 벌만 돌려 입었습니다. 그 결과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남은 돈으로는 자신을 위해 책을 사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 돈이 아깝지 않다. 내가 쓰고 싶은데 쓰니까. 둘째, 건강 루틴을 만들기 쉽다. 함께 살면 식습관과 생활 리듬이 자꾸 깨집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 패턴에 맞추느라 내 건강은 뒷전이 되지요. 하지만 혼자 살면 내 몸의 리듬에 딱 맞는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스트레칭 후 따뜻한 물 한 잔. 점심은 가볍게 채소 위주로. 저녁은 일찍 그리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혼자 살 때만 가능한 특권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혼자 사는 게 건강에 정말 이롭다는 증거가 있을까? 곧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을 더 잘 지킨다는 겁니다. 특히 식사 시간과 수면,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활에 맞추지 않아도 되니 내 몸의 신호에 따라 바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피곤하면 바로 눕고 배고프면 단단히 먹고 아프면 즉시 병원에 가는 것. 이게 바로 혼자 삶의 건강 비밀입니다. 셋째, 생활이 단순해지면 마음도 편하다. 경제적으로 단순해지고 건강 루틴이 자리를 잡으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더 이상 갈등도 눈치도 억지도 없습니다. 내 생활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차분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소욕지족사유즈조이라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 혼자 살면 이 지혜를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혼자 삶의 일부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경제와 건강 말고 혼자 살면서 얻는 또 다른 실질적 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집안이 단순해진다. 여러분, 같이 살면 집안은 늘 어수선합니다. 옷이 쌓이고 물건이 넘쳐나고 청소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집안이 단순해집니다. 내가 쓰는 물건만 있으면 되니 필요 없는 짐은 줄어들고 공간은 넓어집니다. 깔끔한 방은 마음까지 맑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진도처럼 깨끗한 집은 곧 마음의 정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혼자 살면 오히려 집안 관리가 더 힘들지 않을까? 곧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관리가 쉬워진다. 혼자 살면 집안일은 단순해집니다. 빨래도 내 것만, 설거지도 내 것만, 청소도 작은 공간만 하면 됩니다. 함께 살 때는 아무리 치워도 금세 지저분해지지만 혼자 살면 깔끔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 덕분에 생활 관리가 쉬워지고 집안이 늘 단정하니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내 공간이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여섯째, 자기 관리가 철저해진다. 혼자 있으면 자기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습관을 만들기 쉽습니다. 하루 일정에 맞춘 식사와 운동, 꾸준한 건강 검진, 나를 위한 독서와 학습. 이런 자기 관리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혼자 있어도 정말 우울하지 않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 73세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삶의 활력을 잃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돌봐야겠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간단히 스트레칭, 차 한 잔, 가벼운 아침 산책. 저녁에는 짧은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표정이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나를 다시 살려냈다. 7째, 심리적 평온을 주는 혼자 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노년기에 이 안정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삶은 그 정서적 안정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다. 혼자 살면 자연스럽게 소욕지족을 실천하게 됩니다. 많은 걸 가지지 않아도, 복잡한 관계가 없어도, 단순한 생활 속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혼자 삶이 경제와 건강, 생활 관리에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혼자 삶이 단순히 편안함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성취와 기쁨을 줄 수도 있을까? 혼자 있으면 무료하고 무기력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자서 집안일을 해내고 식사를 차려내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성취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잘 돌봤구나. 이런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되살립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혼자서도 성취를 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혼자 있을 때는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일기 쓰기, 경전 필사하기, 사진 찍어 앨범 만들기, 텃밭 가꾸기. 이런 작은 프로젝트가 쌓이면 큰 성취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성취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취미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리다 보니 1년 후에는 작은 전시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하지만 혼자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렵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은 즐거움과 평온으로 바뀝니다. 혼자 삶은 오래 갈수록 빛나는 보석 같은 삶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곧 자유가 온다. 혼자 삶은 바로 이 무집착의 연습입니다. 사람에게, 물건에, 상황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세 번째 주제인 혼자 삶의 실질적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삶은 경제적으로 단순하고 지출이 줄어든다. 건강 루틴을 만들기 쉽고 자기 관리가 철저해진다. 집안이 단순해져 마음까지 맑아진다. 혼자 삶은 성취와 기쁨을 선물한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혼자 삶이 단순히 실질적 장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답은 다음 네 번째 주제인 혼자가 주는 창조와 성장의 미와 성취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을 겁니다. 혼자 사는 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가장 건강하고 가장 단순하게 가장 성취감 있게 만드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니 당당히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혼자 사는 게 최고다. 나는 혼자여서 더 강하고 더 건강하다. 네 번째 주제인 혼자가 주는 창조와 성장의 미와 성취를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삶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는 과정. 실제 사례, 불교적 깨달음, 자기 성장의 확장을 중점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 속에서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자유롭게 흐르며 새로운 것이 피어나는 순간 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늘 눈치와 대화에 에너지를 쓰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창조적 힘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창조라는 게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냐? 노년에도 가능할까? 곧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경쟁 속에서 아이디어를 내지만 노년의 창조는 여유와 깊이에서 나옵니다.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 심지어 요리와 정원 가꾸기도 창조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 창조적 활동이 가장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고 내 속도대로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72세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두세 줄. 점점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짧은 수필이 되었고, 결국 지역 문학 모임에서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라서 글을 쓸 수 있었다. 혼자였기에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창조는 성취로 이어집니다. 작은 그림 한 장, 작은 글 한 편, 작은 텃밭 한 구석. 이것들이 쌓이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성취는 꼭 큰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가 해냈다는 그 순간의 만족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 성취가 더욱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늘 고요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홀로 앉아 모든 유혹과 두려움을 넘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우리의 혼자 삶도 이와 같습니다. 혼자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고독이 아니라 자기 성장의 무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독서 모임, 작은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혼자가 주는 창조와 성취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혼자 삶을 통해 얻은 창조와 성취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작은 활동이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매일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전시회를 열게 되고, 일기를 쓰다 보니 책을 내게 되고, 텃밭을 가꾸다 보니 지역 공동체에 나누게 되고, 이 모든 변화는 혼자만의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관계 속에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시작조차 어려웠을 일이 혼자이기에 자유롭게 시작되고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혼자 삶이 이렇게까지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몰입입니다. 누군가의 방해도 시선도 평가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나의 활동만이 존재합니다. 이 몰입의 힘은 젊은 시절엔 느끼기 어려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늘 가족과 사회의 요구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혼자는 오히려 몰입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한 69세 할아버지는 은퇴 후 늘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혼자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연습하자 1년 뒤에는 동네 작은 무대에서 연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라서 가능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 내 속도대로 꾸준히 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혼자 삶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삶의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상태가 바로 공입니다. 아무도 채워주지 않는 자리,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자리.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와 성취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삶이 주는 창조와 성취는 단순히 개인적 기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이해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에 기뻐하는가. 자기 확장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자기 초월은 나를 넘어 타인에게까지 의미를 전하는 삶. 혼자 삶은 이렇게 단순한 생활을 넘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 74세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움이 컸지만 매일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 뜨개질 작품을 지역 아이들에게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혼자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혼자라서 할 수 있었다. 혼자였기에 내 시간을 나누고 싶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혼자가 주는 창조와 성취의 확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혼자 삶이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고 평온으로 이끌 수 있을까? 혼자 삶이 주는 창조와 성장은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삶은 남의 눈치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에 오래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성취는 쌓이고 삶의 의미는 점점 깊어집니다.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성취와 성장이 과연 노년 이후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을 때의 성취는 사회적 지위나 남의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성취는 조용히 내 안에서 피어납니다. 하루하루 지켜낸 습관, 작은 일상의 기록, 나만의 프로젝트. 이것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탱해 줍니다. 누가 옆에 있든 없든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평온한 마음을 남겨줍니다. 한 78세 어르신은 혼자 살며 매일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10년 뒤에는 수백 편의 시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병상에서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내 시가 내 벗이 되어 주었으니까. 이 사례는 혼자 삶이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은 결국 삶의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관계는 인연 따라 오고 가지만 끝까지 남는 건 오직 나 자신과 내 마음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혼자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네 번째 주제인 혼자가 주는 창조와 성장의 미와 성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삶은 창조적 에너지를 일으킨다. 작은 취미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성취로 이어진다. 몰입은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하게 일어난다. 혼자 삶은 나를 성장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하게 한다. 불교적으로 혼자 삶은 공허 속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해탈의 지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혼자 삶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라면 어떻게 하면 죽음조차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5번째 주제인 평온한 마무리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건 결코 고독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피어나는 창조와 성취의 씨앗입니다. 혼자는 나를 키우고 나를 확장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혼자여서 더 창조적이고 나는 혼자여서 더 성장한다. 맨 마지막 주제인 평온한 마무리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삶이 어떻게 죽음까지 준비하게 하는 지혜가 되는지, 마지막 순간의 평온, 실제 사례, 불교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이 길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마지막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일수록 혼자가 된 순간 더 크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이 큰 사람일수록 불안합니다. 평생 가족에게 기대며 살았던 사람은 가족이 곁에 없을 때 더 큰 허물을 느낍니다. 평생 친구 모임에 의지했던 사람은 모임이 사라질 때 더 큰 공허에 빠집니다. 반면 평생 혼자 삶을 즐기고 혼자 자신을 돌보며 살았던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이미 혼자 살아왔다. 혼자 삶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만드는 준비 과정입니다. 한 노스님은 평생 절에서 홀로 수행했습니다. 제자들이 임종을 앞두고 묻습니다. 스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다. 오늘도 혼자 떠난다.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혼자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삶과 죽음은 따로 있지 않다. 모두 인연 따라 흐르는 과정일 뿐이다.
혼자 삶을 살아온 사람은 이 가르침을 몸소 체험합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처럼 삶도 인연 따라 이어지고 죽음도 인연 따라 흩어질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혼자 삶은 단순히 현재의 자유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내가 스스로 밥을 짓고, 내가 스스로 몸을 돌보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그 습관이 죽음 앞에서도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담담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혼자 삶이 마지막 순간을 담담히 맞이하는 힘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바로 이 구체적인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거창한 의식을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몸의 준비로 건강을 챙기되 언젠가 약해질 것을 받아들이기. 마음의 준비로 관계와 물질에 대한 집착을 줄이기. 삶의 준비로 내가 남길 것과 정리할 것을 미리 정해두기. 이 세 가지를 조금씩 실천하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준비들이 정말 죽음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76세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제 떠나도 괜찮다. 왜냐하면 정리할 건 다 했으니까.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 물건을 줄이고 재산을 간단히 정리하고 자녀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마지막 순간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이제 편히 가련다. 이 사례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맞이한 삶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윤회의 한 과정으로 봅니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삶을 통해 무상무장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봄이 오듯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마지막 길을 담담히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일상의 작은 습관이 곧 연습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며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밥을 먹으며 이 한 끼에 감사하다. 잠들기 전 오늘도 무사히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가면 마지막 순간도 평온하게 다가옵니다. 한 70대 남성은 혼자 살면서 매일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해가 떴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오늘 하루하루가 이미 선물이었으니까.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마지막은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죽음을 준비하는 작은 지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죽음 그 자체의 순간을 맞이할 때 정말 혼자 삶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살아온 인생은 괜찮았을까? 특히 의존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두려움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길은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길은 혼자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혼자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지막도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으니 이 길도 혼자 가는 게 당연하다. 그 담담함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건 평생의 연습 끝에 얻은 평온입니다. 혼자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80세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곁에 없었지만 늘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자여서 더 자유로웠다. 마지막 순간 간호사가 두렵지 않으냐고 묻자 그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혼자 살아왔으니 혼자 떠나는 것도 괜찮다. 그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둘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생도 죽음의 한 과정이고 죽음도 또 다른 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혼자 삶을 통해 이 무상의 진리를 체득한 사람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혼자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단순히 자유나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담담히 떠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최고의 준비입니다. 5번째 주제인 평온한 마무리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홀로 맞이하는 길이다. 혼자 삶을 살아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도 담담하다. 일상의 작은 연습이 죽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불교적 가르침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화로 보게 한다. 혼자 삶은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지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삶이 두렵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답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속에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내일의 평온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혼자 사는 삶이 결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걸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보람이 있겠지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지혜가 되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최고라는 이 길, 우리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